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요즘 봄의 정치를 만끽하기 위해 대청호 일대를 찾는 분들이 많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하는 곳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의 정종관 이사장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재대 호텔 항공경영학과 박근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먼저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네. 대청호가 80년대 이 대청댐 건설로 이제 조성된 인공호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75%꽤 많은 면적이에요. 우리 대전 네. 동구 지역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먼저 대청호의 특성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대청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그런 인공 호수입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청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80년도에 네. 홍수졸 그리고 또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댐인데요. 네. 이 규모가 소양강 그리고 또 충주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물그릇이 큰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지하는 면적이 의외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대청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주민들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겪고 있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전 전체 면적의 한 11%, 그리고 대전 우리 동구로 보면은 한 45%가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의 행정동이 대청동이라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97%가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팔당호가 저희 이 대청호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근데 팔당호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저희 대청호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더 큰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 면적은 저희보다 팔당호가 한 8배 정도 더 넓습니다. 넓고 또 식수 인원, 이 급수 인구라고 하는데요. 대청호가 한 350만 명, 그리고 수도권 권역이 한 2,300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에 반해서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 있는 거는 대청호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도 안 맞아서 그동안 40년 넘게 우리 대청동 비롯해서 우리 동구에 불편을 넘어서서 동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소중하게 미래를 또 가꿔야 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해서 잘 보호해야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숨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아픔도 이제는 좀 돌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 대청호의 가치가 한층 좀 높아졌습니다. 그 대청호를 찾는 분들이 주말이면 너무 많으셔가지고 대청 500리길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이 대전역에서도 그리고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천혜의 그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그 인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청호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좀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넓혀서 이렇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접근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대청호가 천혜의 자연 환경 뭐 이런 수식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상수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전문가들께서도 보시기에 이 대청호의 환경적, 자원적 가치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그 대청호가 그 만들어지고 나서 그 잃은 부분도 있고 이제 얻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수몰민과 지역 주민들한테는 삶의 터전은 잃게 됐지만 예. 한편으로 수자원이나 또 그 화려한 수변 경관 또 문화적 가치 또 그 생태계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두 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차츰 토론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해보겠지만 일단 환경적, 자연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한 4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서 4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리 잡았던 식생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 그리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곤이라든지 뭐 수리부엉이라든지 그리고 잘 아시는 뭐 수달 그다음에 삭 이런 이제 상위 포식자들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뭐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다양한 생물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사실은 습지보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대청호 수변이 첫 번째로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됐을 정도로 자연 환경,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옥천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 경관을 가지고 지역 관광 상품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생태 관광 지구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옥천군 안남면 일대가. 그러니까 생태와 환경 이걸 주제로 해서 주민들도 살아가고 있고 실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실 때도 비슷한 견해지만 또 다른 면을 또 부각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생태 관광 측면에서 이 대청호의 그 문화적인 뭐 어떤 그 환경적인 가치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은데 내륙의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넓다는 얘기인가요? 규모가 크고 또 각종 자원들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이경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생태 자원들은 뭐 지금 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고요. 지금 대청호 500리길이 대표적인 이제 관광 명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레가 약 220km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청호 500리길 연계되는 곳들이 생태 습지라든지 또 수생식물 학습원, 그리고 추동습지공원, 대청댐 물문화관, 로아스 캠핑장, 명상공원, 대청수상 레포센터 등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또 그 몇 군데 농촌 체험 마을이 있어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동의 두메마을이라든지 또 대청호 역사와 인문학 여행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기관에서 이런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대전 충청지사라든지 대전관광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각종 드라마라든지 영화 촬영지로도 그동안 각광을 받았고요.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옥천군 대청호 안터지구가 국가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런 생태 관광지로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핫한 트렌드가 관광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인데 지금 대청호의 경우는 생태 관광지로서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청호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이 완화, 이 규제에 대해서 이 완화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규제 실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최근에 청장님께서 네. 정부의 그린벨트 네네. 기준 개편에 환영의 뜻을 이제 네네, 밝히셔서 맞습니다. 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개선도 이제 논의해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뜻을 밝히셨어요. 네네. 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아까도 이제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 동구에서 파악한 그 실태가 좀 있을까요? 예. 지난 이제 40년 넘게 규제로 네. 규제가 한 7개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중복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좀 피해, 불편이 사실 좀 인내의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인구 추이를 좀 보니까 우리 전국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다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우리 동구도 그 여파를 이제 피해갈 수 없는데요. 특히 우리 대청동 쪽에 예. 인구 현황을 보면 참 참혹한 수준입니다. 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대전은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한 1%, 2% 정도 증가했는데요. 동구는 한 7% 감소하고 네. 대청도 무려 33%나 도심에 있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이런 네.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대청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이 황폐화되고 물론 이제 잘 보존해야 되고 생태적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주변의 원주민으로부터 거기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네. 외부로 다 밀려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대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청동이 급속한 그런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더 이상 농사를 못 그렇죠. 짓고 고령화 문제. 이제 밭이나 논을 그냥 버리는 방치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은 우리 대청동이 정말 이렇게 유령의 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좀 풀겠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군사보호구역도 한 1억만 평 이상을 좀 해제하겠다라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셔서 상당히 좀 고미적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중앙 정부나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 또 보호 이런 측면도 있지만 중요하지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또 직업 선택의 문제 이런 이제 헌법 기본의 문제로도 한번 접근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청호를 둘러싼 이제 규제가 40년 넘게 이제 네네.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다. 이제 이런 지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취지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규제에 대해서. 네. 그 사무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계시죠? 조금 뭐 같기도 하고 다를 네. 수도 있는데요. 규제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해서 만든 규제거든요. 상수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될 상황들이나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계속 규제만 해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환경 정비 구역으로 사실은 이제 변경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민원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집도 증축하지 못하고 아예 거기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집도 증축할 수 있고 시설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조치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지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절차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만든 규제랑 지금 규제랑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계속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규제들은 적당히 조정돼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실제 지자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과 이제 재정과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규제로 묶어서 이걸 완화하면 그 민원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엮어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 규제들이 사실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청 호변에 있는 많은 카페들, 피카페, 뭐 알카페 뭐 이런 카페들이 네. 있는데 그 카페들을 대부분 보면 다 불법 시설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규제를 적당히 적용해 왔다면 이런 문제는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전 시내에 사시는 어떤 부자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그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와서 커다란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어난 수익들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주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제때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적당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적당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 민원을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대청호 주변에서 비영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그런 사업도 운영하시고 직접 참여를 해보시니까 또 어떤 또 생각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금강은 특히 그 홍수 때 부유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 상류 쪽에서 떠내려온 부분이 대청호 가운데에 차단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그 호수 가에 많이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쌓였을 때 그걸 그 제거 사업을 주민 자율 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연령층이 6, 70대가 많습니다. 나이도 많으십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사가 좀 급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잘 쌓아 놓기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모아 가지고 또 그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가장 좀 그 불리한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청호 주변 지역에 상류 쪽에 옥천이나 보은 또 우리 그 대전의 동구나 대덕구 이쪽에 그 주민들이 특히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규제에 대해서도 좀 작업을 하는데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편리한 이런 그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규제에 대한 그 개혁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 대책 지역이나 수변 구역 또 뭐 그린벨트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규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복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제 개선하면은 다 이제 장벽을 없애가지고 어떤 개발의 논리로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규제 개선 어떤 필요성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죠.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하고 또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상수원을 식수로 하는 많은 이제 대전 시민들 또 충남 북도의 도민들의 어떤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이 공공 이익이나 공공 권리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규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깨끗한 식수를 확보를 하면서 이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제 완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양한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 동구에서는 네. 그동안 환경 정비 구역 내 음식점 면적을 이제 확대한다거나 네네. 그 민박업 허용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런 내용을 이제 건의한 배경과 그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패널들께서 이제 규제 개선, 또 규제 완화 이렇게 좀 혼용해 쓰고 계신데요. 저희는 규제 개선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좀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좀 일정 부분 좀 변화를 시키자라는 것은 이게 풀자 일변도가 아니라 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풀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지역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지금보다도 강화를 하자는 그래서 앞으로 좀 표현은 좀 규제 완화보다는 좀 개선으로 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싶고요. 저희가 그렇게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40년 넘게 지금 불편을 그동안에 이제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시골 사람들은 좀 순박하잖아요. 정부 정책이라면 따르고 당연히 이렇게 순응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1980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40년 넘게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감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민의 권리가 좀 확대가 되고 불편을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인내할 수 없다라고 권리 의식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말고도 앞선 뭐 구청장님들,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만은 매번 무산이 되고 이렇게 쳇바퀴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댐을 만들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개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들이 느끼는 손톱 밑에 가시를 빼주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음식점 현재는 일정 그 구역 안에서는 원주민 안에서 한 30평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30평이면은 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식당 조리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죠. 네. 또 손님들 맞이하는 테이블 있어야 되죠. 뭐 화장실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영업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30평에서 2배 늘려서 60평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한 65세 이상이 한 40%좀 됩니다. 우리 대청동 지역이.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황폐화 지금 위기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 민박을 좀 허용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는 끔찍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또 국무조정실 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저희 입장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해법을 좀 모색을 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머물고 즐기고 체험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문화 관광 자원을 좀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돼요. 하나 좀 덧붙이면은요. 지금 이제 대청호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각들, 특히 이제 시민들이 대청호를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전통적으로는 분명 식수원입니다. 문화적인, 생태적인 여러 가지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좀 더해서 좀 시민들의 새로운 그 생활 패턴이 물을 좀 활용을 하는 또 물 가까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편법과 또 불법이 횡행을 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삐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상화시키는 방법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편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지금 때가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구청장님의 지금 청사진을 들어보면 이 규제 개선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풀다 보면 개선을 하다 보면 이 개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환경 훼손에 대한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장님 생각에는 좀 어때요? 어쨌든 규제 아까 개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규제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까 이런 그 특별법
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건 네.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동구청에서 제안한 숙박업이나 민방업은 다른 법의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걸 실제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그 고령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고령화된 분들이 그 숙박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게 필요하다면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다른 법령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제 안에서도 충분히 아마 환경부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책으로 아니면 구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 완화로 묶어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사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방축한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땐 뭐 한 3억, 5억 이렇게 들여서 주차장을 카페한테 만들어주는 세금을 써가지고 왜 카페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우리는 왜 해결 안 해주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그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외지인들이 또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개선이 돼가지고 실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또 외지인이 와서 적당한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 현상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또 가져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그 순환의 고리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 더 완화하자 이건 아니고요. 현재 고리를 잘 관리하고 이 관리한 차원에서 이 관리가 잘 된다고 여겼을 때 이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냥 현 상황 그대로 두고 여기 양성화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좀 편리와 좀 이해가 좀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좀 취지로도 들릴 수도 있어요. 그 그런 지적- 거를 좀 이렇게 막거나 그러니까 네네. 외지인의 뭐 진입을 막는다거나 뭐 그런 방안도 좀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경호 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또 일부 우리 현지 지역민들도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혹시라도 완화가 되면은 네, 개선. 개선에 네. 따른 여러 가지 좀 이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지 사람 또 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냐라는 있죠. 네. 걱정을 충분히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대청동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자기들 나이가 이제 뭐 70대, 80대, 뭐 어떤 분은 90대인데 이대로 가면은 대청동이 이제 없어진다. 네. 이게 대청동을 위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바람직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좀 가지면서 인간다운 삶을 네. 또 영위하고 또 자연을 또 벗삼아서 그분들이 또 환경 지킴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네. 그런 저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후일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현실화되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재 7개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그럼 제어할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개발에 따른 또 개선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주민 자율 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결국 그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그 규제에 대한 그 혁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면 이런 그 행정기관에서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카페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식품 접객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수도 정비구역이나 하수처리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외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무임승차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현실적인 그 규제에 대한 핵심 부분을 예. 잘 그 짚어나가고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제어를 할 부분이 좀 분명히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네. 이사장님께서 이제 피부에 닿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학계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시니까 또 다른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담당 부서인 이 동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 규제 개선이나 완화를 논의하는 거는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나오신 그 박희주 동구청장님은 평소에도 동구의 그 관광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시고 옆에서 이제 항상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대청동 지역 주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 음식점의 그 면적 확대 또 민박업을 허용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관련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환경부의 관련 법규를 고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청호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전국에 지역에도, 이제 영향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또 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2003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대전에서 경륜장을 한번 조성하려고 시도를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찬성 반대가 아주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고요. 시민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한 10여 차례 그때 네. 이제 쭉 진행을 해서 대전 시민들의 찬성 여론을 이제 좀 모아서 문체부에다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경륜장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 대전시에서 올린 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기에는 시에서 올린 이런 타당성, 왜 경륜장을 대전에다가 지어야 하느냐, 타당성에 대한 납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동구청이나 대전시에서 이런 이제 규제 개선 건의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걸 규정을 개선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타당한 데이터, 예. 과학적이고 또 신뢰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자료를 뒷받침해서 접근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총장님 좀 말씀.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좀 공감하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에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좀 접근할 때 좀 다소 좀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좀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너무 좀 과하게 환경을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요 정도 좀 개선을 하면은 요 정도 풀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무리하게 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뭐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이런 좀 토론이라든지 공론회장이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좀 시민들한테 좀 많이 좀 접근도 되고 좀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좀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이 대청 이제 개발, 규제 개선 하다 보면 개발이라는 논리가 또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부작용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경호 처장님 어떤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실까요? 보통 이제 개발하면 지역 주민한테 큰 혜택이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개발은 사실은 그 개발했던 주체, 개발 사업자들만 이제 돈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대부분은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걸 애물단지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출렁다리 같은 거예요. 전국 지자체에 막 유행처럼 출렁다리 다 생겼는데 많이 생겼죠. 실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게 수익도 안 되고 네. 실제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오면 또 쓰레기가 발생되고 네. 그 수익이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한계들이 명확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을 가지고 개발이나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상황들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계획들을 세우거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청호에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수용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계속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그 피해는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 완화를 더 해달라, 내 재산권 더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러면 적정하게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희주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구청이나 사실은 그 지방 정부에 가보면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 그런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적당하게 확보를 하고 사실 저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직접 보상하는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보셨다면 그 피해 본 만큼의 비용을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상수원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그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서 수개기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 드시면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런 걸 내는데 이게 수개기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마련되고 이거 사실 상류 주민들한테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원하고 적당한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를 덜 제기하고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개발하고 규제 완화만 가지고 그걸 다 보상하거나 이런 것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논의할 때가 됐고 그런 논의의 장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의 장을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런 규제 완화나 아니면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수 교수님께서도 이 규제 어떤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그 동구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환경 파괴, 그다음에 교통 혼잡, 또 땅값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또 문화적인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파괴되는 측면 이런 염려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환경 파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2018년에 동구에서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 상수원을 좀 깨끗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통계치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진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맞느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그 측정하시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앞으로 이 생활 하수가 2배 이상 이제 늘어나고 또 관광객이 2배에서 5배 정도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이 수질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환경 오염이 파괴가 되지 않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는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그 국립공원에서 과거에 여기를 이제 좀 규제 완화를 하고 하면서 그 환경 오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단 복원을 한다는 거는 많은 비용을 수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사례를 좀 잘 좀 보셔가지고 그러한 이제 그 사례를 되풀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도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뭐 우려, 규제 개선 우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그 규제를 완화하면 뭐 개선하면 과연 이 환경 보전이 될 것인가 그걸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그럼 그 우리나라의 그 환경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질이 유지가 된다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준이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호수의 수질 기준을 과거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BOD나 COD 기준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총 유기탄소 개념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1등급을 계속 몇 년간 유지한다. 그러면 그 특별 대책 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런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수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 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행정기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를 혁신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구역, 하수도 관거 정비, 또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와 같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이제 규제 개선에 대한 이제 우려, 부작용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네. 이제 제가 구청장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입장을 말씀을, 좀 밝히실 수 좀 있을 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당연히 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좀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좀 돼 네. 있고 인프라도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일정 부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개발에 따른 그 이익을 특정 단체한테 가져가는 거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을 하면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익을 좀 일정 부분 좀 분배하는 그런 상생이 분명히 지금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저 하수관로 사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하수관로 사업을 대청호에 다 완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청호 주변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의 화장실 또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설거지물은 전량 하수관로 사업에 좀 다 들어가 가지고 다 별도로 다 처리가 됩니다. 한 방울도 대청호로 좀 들어갈 수 없는 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이 완비됐던 2018년부터 최근 2022년도까지 추동에 있는 이제 취수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뽑아서 우리 충청권 350만 명한테 물을 좀 공급하는데 이쪽 주변에 수질 그 추이를 좀 보니까 이거는 자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이라서 공식적인 그런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물론 수자원공사 노력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의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수관로 사업이 완비됐기 때문에 나타난 저는 현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 기술이라든지 물 관련된 운영 노하우들이 굉장히 좀 높이 좀 올라와 있고 이걸 오히려 얼마 전에 제가 수장군 사장님 만났습니다만은 외국에 수출도 좀 하고 우리나라 그 고급 기술을 자꾸 좀 수입하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 우려들은 충분히 발전된 우리나라 기술로도 커버할 수 있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거는 수민들의 정서는 분명히 참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청호 어떤 활성화 방안에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거기 장미공원이 들어서나요? 네,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대청호 자체도 아름답지만은 대청호 그 주변이 아까 이제 대청호 500리 길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 데크길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 정도로 좀 명소로 이미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9년도에 국화축제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로 1년만 운영하다가 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유성의 그 유림공원에서 국가축제를 잘 조성해서 지금 아주 명품 축제로 지금 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대청호 생태관 주변 일대 한 10만 평 규모로 좀 장미 예. 이 정원을 좀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후년 2026년까지 일단 10,000평 조성하고 예. 2028년까지 총 한 10만 평 규모로 조성을 좀 하려고 하고 예. 시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마침 우리 시장님께서 그 조성비를 굉장히 많으니 시에서 좀 하겠다. 예. 단지 축제는 이제 시하고 이제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이렇게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그런 명품 그런 명소에다가 장미라는 또 특히 우리 또 연인들한테 매혹적인 그런 꽃이잖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대청호가 그동안에 많은 규제 때문에 고통을 좀 겪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이 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미 축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홍보도 좀 하고 있고 예. 좀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우리 사무처장님 네. 이렇게 지금 뭐 민간협의체에서 수도박물관, 스마트팜 시설 구축, 뭐 장미공원 뭐 어떻게 보세요? 별로 탐탁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장미공원 좋은데요. 네. 장밋빛 청사진만 제공해가지고는 네. 실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이런 활성화된 관광지나 이런 트렌드를 보면 사실 네. 생태 관광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 찾는 관광지가 됐는데 거기가 규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규제가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내용과 그 즐길거리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청호 같은 경우는 상류, 하류 주민들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날 네. 거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대전에 계신 분과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계신 분은 차이가 많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청호 보존운동본부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사실 동구에도 그걸 자리 잡으면 오히려 지역 주민하고 하류 주민이 교류하면서 서로 의사들도 확인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근차근 출발하면서 진행해야지 이게 네. 큰 사업을 하나 한다고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시대는 좀 이제 끝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그 효율적인 대청호 유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10초 정도로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차례로 네 분 얘기 듣겠습니다. 예. 예, 대청호의 지금 그 이 규제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수질 보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하수 관로도 충분히 정비가 되어 있고 그 개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예. 비료나 농약, 축분, 쓰레기 이런 그 비저 오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된다면 생태 관광이든 뭐 대청호 개발이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도 효율적인 대청호 관리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다른 시각에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또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지역 주민의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청호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식수이자 자원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청호의 미래를 만드는데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네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